자, 이번 시간에 3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두 개 단위로 할 것 같아. 35, 36, 37, 38 이렇게 아마 할 것 같거든. 자, 여기 칠판을 보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인간의 경향이라고 나왔는데 뭐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 근데 아직 안 했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고 그치? 또 뭐 게임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하려는 인간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한글로 먼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모르겠어. 독일어 같아. 자, 저 효과는 보통 당신에게 그 과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래.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나는 어떤 인간의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1920년대에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남겨놓는 것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쓴 리투아니아 심리학자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 효과를 알아차렸는데 한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알아차렸나 봐. 웨이터들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주문이 끝날 때까지는 주문을 기억했대. 왜?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주문을 받았어. 손님한테 물건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야.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못 갖다 줬어. 끝나지 않은 거지. 그럼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했는데 그들은 나중에는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중이라는 말은 음식을 갖다 주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중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래? 책에다가 나중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밑줄 치고 뭐라고 적냐면은 완성된 후라고 한번 적어보자. 완성된 후. 내가 할 일을 다 완성된 후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 어렵지? 자, 다음 거. 자, 저 사람은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에게 완성할 퍼즐을 주고 그 과업들 중에 몇몇을 하는 도중에 그들을 방해하는 데 더 깊은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실험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결과들은, 자, 결과가 이제 뭘 보여줬나 보자.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 방해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완성된 것보다 더 잘 기억하더래. 완성이 안 된 걸 더 잘 기억하더래.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거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영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이펙트는 흔히 언급되어집니다. 뭐라고 언급되어지냐면 경향이라고 언급되어져. 누구의 경향이야? 무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이야. 무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이다 라고 언급되어집니다. 뭐 하는?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너에게 뭐를. 이게 리마인드 A of P 하는 표현은 아마 많이들 외웠을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어떤 업무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이라고 언급되어진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완성되지 않은 일인 거야. 언제까지 자꾸 생각나게 해줄 거냐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라고 해석하면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 Z 어쩌고 하는 이펙트는 흔히 언급되어집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의 경향이라고 너에게 완성되지 않은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언제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remind A of B 표현이 나왔다는 건 아마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refer to as 이게 뭐뭐라고 언급되어지는 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뭐라고 언급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선생님 뭐 출제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툴을 안 지우고 이렇게 툴을 지우고 나서 자, 이거 어법상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은 refer to as를 좀 신경 써서 외우지 않으면은 이게 없어도 잘 안 보인다. 이게 없다라는 사실을 놓치기가 쉬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꼭 기억하자. refer to as 다 있어야 돼. refer to as.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 거. 자, 이 사람이 어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글을 적었던 사람이야. 1920년대에 뭐에 관하여? 영향에 대해서, 뭐 효과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야. 근데 그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leaving tasks incomplete. 어떤 업무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의 효과. 업무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글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리투아니아 심리학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리투아니아는 무슨 나라 이름인 것 같지? 되게 생소한 나라긴 하지만, 자, 그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차렸습니다. 보는 동안에, 웨이터들이 서빙하는 것을 보는 동안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각동사 이런 거 보이네. 지각동사라서 뒤에서 동사원형 적었지. 근데 지각동사는 뒤에서 동사원형도 괜찮지만 ing도 괜찮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 The waiter would remember an order. 자, 웨이터는 주문을 remember, 기억할 거야. However complicated. 자, 여기서 however는 뭐 그러나 이런 however가 아니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라고 해석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주문을 기억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주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주문이 완성이 안 됐다. 아직 손님한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다. 그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지. 됐지?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 주문을 기억하는 걸 나중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한테 갖다 주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완성이 됐으니까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지. 자, 여기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자. 그리고 별표도 치자. 뭔지 알 것 같지? 가목적어 구문이잖아. 가목적어, 그럼 여기가 진목적어.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사실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은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부가적인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을게. 우리 워낙 많이 했던 거잖아. 자, 해석을 할 때 find는 발견이 아니라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 기억나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렵다고 생각했다.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조사 붙이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자, 밑에 거. 자, 이 사람은 did study, 연구를 했어. further, 더욱이란 뜻이야. 더욱 연구를 했습니다.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puzzles to complete. 자, 여기서 이 ing는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분사로 봐도 될 것 같거든. 해석지에서는 분사로 봤네.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했다. 뭐뭐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무슨 얘기냐면 스터디를 꾸밀 거야. 이렇게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 더 연구를 했습니다. 뭐 하는 연구냐면 주는 연구야. 어른들과 애들에게 퍼즐을 주는 연구를 했습니다. 퍼즐, 뭐 할 퍼즐, 완성할 퍼즐, 완성시킬 퍼즐을 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연구야? 그들을 방해하는 연구를 했어. 뭐 하는 동안에?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지. 자, 실험을 하려고 어른들과 애들을 모아놨어. 자, 우리 실험을 할 겁니다. 이제 실험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른들과 애들한테 퍼즐을 줬어. 자, 이거 해보세요. 퍼즐 풀어보세요. 그래놓고 방해하는 거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퍼즐 하라고 이렇게 퍼즐 줘놓고 나서 방해하는 그런 실험을 했대. 자, 계속 가볼게. The result showed that. 그 연구는 보여주었다. 자, 뭐라는 것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지? 뭐라는 것을 보여주었냐면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완성되지 않았던 일을 더 잘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방해 때문에. 미안. 여기서 닫지 말고 여기서 닫자. 이러면 조금 더 글 구성이 좋아질 것 같아. 다시.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던 일. 이렇게 가는 게 더 깔끔하다.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던 그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걸 보여주었다. 더 잘 기억하는 걸. 뭐보다? The ones that had been completed. 완성되었던 것들보다는 방해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던 업무를 더 잘 기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여기서 더 원즈는 대명사라는 어법이 적용이 되었지. 이 task라는 말에 대한 대명사야. 그래서 복수니까 원즈를 썼어. 그래서 만약에 어법 문제로 여기서 원이라고 쓰는 게 맞냐, 원즈라고 쓰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 복수잖아. 복수를 받아주는 거니까 원이라고 받으면 안 되고 원즈라고 받아야 돼. 알겠지? 어법 문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작하는 것도 한번 대비를 해볼 만한 것 같아. 자, 어쨌든 수업할 때는 이만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거 가보자. 36번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었어? 자,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황금률이라는 소재가 간혹 등장하거든. 이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한테 대접을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야.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 근데 되게 좋은 말이긴 하거든. 근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의도적이지 않은, 내가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대. 이제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상은 여기가 주제인 거지. 이런 말이 있는데 글쓴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한글로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 자,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황금률을 재점검해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좀 어렵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황금률이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면 된대. 황금률이 뭔지 한번 살펴보래. 나는 당신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자, 이 법칙은 어느 수준에서는 말이 돼. 어느 정도는 말이 돼. 만약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우리는 보답으로 잘 대접을 받겠지. 그치? 이 법칙은 모든 사람이 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일하는 단일 문화 환경에선 잘 통한대. 자, 거기 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할 공간 있으면 한번 해볼까? 자, 단일 문화가 뭔지 알지? 어떤 이 지역에 하나의 문화만 있는 거야. 이걸 단일 문화라고 한대. 근데 그 단일 문화에서는 황금률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잘 돼. 적용이 잘 된대.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게. 그러나 단어, 제스처, 신념과 관점이 다른 의미를 지닐지도 모르는 다문화 환경에서는, 자, 다시 다문화 환경에서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사용하는 제스처,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나의 관점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좋은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다른 문화 사람은 이거를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이 법칙이, 황금률이라는 법칙이 내가 의도치도 않았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야겠지. 황금률은 적용이 안 된대.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것은 나의 문화가 너의 것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꼬이는 거지, 상황이. 이러한 의사소통 오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이러고 끝났네. 자, 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내용은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나 일단 지울게. 자, 실제로 영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understanding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 이게 동명사 주어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begins가 동사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존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뭐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야. 아더컬처가 두 번 해석되는 목적어로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것은, 말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시작합니다. Re-examining the golden rule, 황금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황금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첫 번째 문장에선 나는 treat, 대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접하냐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이게 황금률이래. 자, 이러한 규칙은, 황금률은 make sense, 이거 우리 문답지 할 때 많이 했다. make sense, 말이 되다 라는 뜻이지. 타당하다, 말이 되다 라는 뜻이지. 자, 이러한 규칙은 말 됩니다. on some level, 어떤 수준에서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준다면 as well as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이 as가 만큼의 뜻이잖아. 그래서 뭐뭐만큼 well, 잘이란 뜻이 있지. 뭐뭐만큼 잘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잘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잘 다른 사람들을 대접을 해준다면, 잘 대접을 해준다면 우리는 잘 대접을 받을 겁니다. in return,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잘 대접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또 this rule works well in a monoculture setting. 자, 보면은 이러한 규칙은 work가 지금 동사로 쓰였다. work는 일하다의 뜻도 있지만 뭐 효과가 있다의 정도의 뜻도 있지. 그래서 works well이면은 뭐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네. 자, 이러한 규칙은 효과가 좋습니다. 어디에서? 모노컬처 세팅에서. 이게 단일 문화야. 단일 문화. 들어는 봤나? 모노라고 하면은 하나를 나타내. 모노라는 말이 하나야. 그래서 모노컬처, 문화가 하나 있다, 단일 문화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세팅이 환경이란 뜻이야. 그래서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고, 우리 이것도 문답지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계속적 관계 부사지, 이거는 해석할 때 이렇게 괄호 열고 세팅을 꾸며주는 니은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리고 그곳에서 라고 말을 연결해도 괜찮아. 이 둘 중에서 자연스러운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거든.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 다시 처음부터. 이러한 규칙은 효과가 좋습니다. 단일 문화 환경에서. 그리고 그곳에서는,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워킹,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화적 프레임 안에서, 똑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다라는 게 진짜 무슨 뭐 직업적인 먹고 사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행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일이라는 말은 행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제 글 내용이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 자, 하지만 글이 꺾이지. 하지만 단일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 그 단일 문화적인 환경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야. 자, 그 단일 문화적인 환경은 어떤 곳이냐면 단어와
제스처와 belief, 믿음, 뭐 신념, 가치관 이런 거야. belief와 view, 관점이, 나의 가치관이 다른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다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이러한 규칙은 가집니다.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집니다 하고 땡땡 찍고 부연 설명할 거야.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나의 문화가 너의 것보다 더 좋다라는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at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격 대시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 나의 문화가 더 좋다라는 메시지 이렇게 가겠지. 자, 그 다음에 이 yours 라는 거는 너의 것이거든. 너의 것. 이런 걸 소유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너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좋다야. 나의 문화가 너의 것보다 더 좋다. 너의 문화보다 더 좋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자, 이렇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대. 자, it can also create a frustrating situation. 그것은 또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꾸며주는 관계부사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믿는 여기 대시 생략됐네. 여기 대시 생략이 됐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믿는 뭐라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믿는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까? 됐지?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믿는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hat we are doing, 이것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not being interpreted. 이거 보면은 PP니까 수동이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의도되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자, 그것은 또한 만들 수도 있다. 좌절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믿는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꼬이는 거야. 의도된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된대. 자, 이러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겠지. 해석에 보면은 소통의 오류, 의사소통 오류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자,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는 lead to 뭐뭐에 이르다라고 해석해도 좋고, 그래서 뭐 문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아니면 뭐뭐를 초래하다라고 해석해도 좋아. 그래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6번이 일단 마무리가 됐어. 그치? 37번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끊을게.